관련해서 이제 또 역시나 지금 더한플러스 협동조합에서 공동체 주택 주택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계신 김수동 이사장님께서 대표 토론을 좀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수동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수동이고요. 김난수 박사님 이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했었는데, 포괄적으로 너무나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했고, 그 다양한 유형들의 이제 그 특성도 이해하는 이제 그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번에 이거 토론자를 맡아서 제가 엄청난 이 학술 세미나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사실 이제 이 공동체 주택에 이제 살고 있는 이제 주민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단 뭐 주택협동조합 관련된 활동을 하는 이제 활동가 입장에서 좀 하나 그 김난수 박사님이 이제 얘기했던 한국형 비영리 그 주택협동조합 모델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어떤 좀 그런 모델을 한번 좀 제시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김난수 박사님 발제하신 내용 중에 저는 이 내용이 딱 진짜 너무나 와닿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택협동조합이 이제 공동소유 형태로서 다양한 경제사회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주민으로 살아보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공급이 안 될까? 여기 보면 전체 주택협동조합 이제 그 이 153개의 이제 뭐 0.74%의 이제 그 세대수로 보면 한 뭐 1000세대가 안 되는 정도인데, 거기서도 이제 뭐 공공에서 공급한 거 빼면은 전체 이제 이 주택 생각하면 이 주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이제 미미한데,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주택협동조합이 너무 어려워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그 주택협동조합의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그걸 이해하고 내가 이제 참여하고, 주택협동조합의 결사체로서 운동성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현실은 참 너무나 이제 그 버거운 현실이 아닌가. 일부 지금 주택협동조합의 이제 주민들 입장도 주택을 이제 좀 더 좀 저렴하거나 또는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이 구입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지, 이 주택협동조합을 통해서 내가 이제 뭔가 이제 좀 그런 운동성을 기대하기 힘든 입장이고, 사업자 또한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뭔가 이제 그 사업을 유지하는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근본적인 거는 저는 정말 이 불신이 상당히 크다고요. 불신의 이제 그 가장 큰 핵심은 뭐 말 많고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들, 편법 분양의 이제 그 수단으로서 협동조합이 오용을 넘어서 이제 악용이 되고, 협동조합 정체성 1도 없이 그 많은 이제 소비자 피해를 양산시키는데, 지금 이 상황에 이제 또 여당 대표도 뭐 누구나 주입이라는 뭐 이런 이상한 모델로 또 협동조합을 또 팔고 있는데, 정말 좀 안타깝고 좀 스러운 입장이고요. 현재 주택시장 그 구조를 보면 철저히 사적 소유와 이제 공급자 중심 주택 공급 체계이고, 주택협동조합이 이제 뭘 하기에는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택금융이 너무나 이제 그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좋은 협동조합이 너무나 지금 한국 사회에 이제 확산돼 나가는 데 있어서 손발이 다 막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협동조합에서 이제 그 현실을 이제 보면은, 일단 민간 이 분양주택과 이제 이 공공주택으로 이제 양분화된 시장에서 최근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제 시민들 이제 분노와 이제 사회 갈등이 이제 극에 달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이제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좀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한 상상으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 양쪽에서 지금 이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빚을 낼 수도 없고, 그렇게 무리해서 이제 빚 내기도 싫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그 공공지원이 이제 이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그걸 또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개인의 가난과 취약함의 이제 증명을 요구하는 방식도 이제 싫고, 정말 집이 왜 이렇게 개인의 삶을 압박하는데 시민의 힘으로 당당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집이 없을까, 이제 이런 좀 그 비영리 모델에 대한 상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비전은 정말 주거 공공성 회복을 원하는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결국 이 금융이 제한된다고 했는데 그 금융은 시민 출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금융에 좀 그 공공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이런 민간 협력 주택, 그다음에 이제 이 사적 소유와 욕망의 대상이 되는 사적 소유가 아니라 공유와 사회적 소유 형태의 지금 협동조합 주택,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한 시민들의 이제 그 주거 욕구를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통합주택이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그 이 주요 이행 전략으로 일단 정말 이 주택 문제는 그 이 금융 문제 없이는 그 너무나 이제 힘든데, 시장 금융이 지금 외면하는 상황에 시장 금융이 외면하고 공공의 지원을 받는다는 건 일단 이런 좀 공공의 많은 그 제약이 따르는데, 이걸 좀 이 시민들의 힘으로 좀 금융을 좀 조달해 보자. 그래서 이제 주거 공공성 회복을 원하는 시민들이 사회 가치를 지향하는 그 시민들의 출자나 이제 소셜 정기 예탁금 형태로 좀 돈을 모아보자. 그거를 오롯이 이제 그 이 협동조합 주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좀 기금을 조성해 보자. 이제 이런 뜻인데, 이거는 좀 제가 관여하고 있는 이제 그 시민 출자제 청년 공유주택 터무니있는 집이라고 이제 좀 유사 사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쓴다고 하면은 시민 1만 명이 100만 명, 100만 원 출자할 경우 한 100억이 되고, 이 시민의 이제 이 힘을 토대로 해서 공공이 이제 그 이 레버리지로 참여를 해서 한 1대9로 이제 매칭한다고 하면 1,000억 정도의 이제 조성이 가능하고, 그 기금을 오롯이 이제 이 주택협동조합 건축사업비와 이제 입주자 보증금 그 대출 용도로만 사용할 경우에 주택협동조합에 이제 그 장기 저리로 제공을 해서 그 조합원의 이제 부담을 감당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민 펀드를 조성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택협동조합의 운동성, 주거 공공성 회복을 위한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좀 확산하기 위한 소중한 이 방법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이제 그 사업자들의 팔기 좋은 집이 아니라 우리 소비자 시민들이 좀 힘을 모아서 살기 좋은 집을 좀 만들어 보고, 이러한 주택협동조합을 이제 지금까지 개별 이 주택협동조합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이제 그 주택협동조합 연합회를 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좀 시행하고 운동을 좀 앞장섰을 때 협동조합 주택에 대한 좀 잠재 수요자도 좀 확대시킬 수가 있고, 이런 집이 공급이 될 때 결국은 이 주거 문화도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을 위한 싼 집이 아니라 이제 그 공동체를 위한 좀 이 다양한 수요를 이제 맞춤할 수 있는 집.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사적 소유나 이제 그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좀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주택협동조합 법인 소유의 이제 사유적 소유 주택이고, 이런 주택들은 앞에서 이제 그 김남수 박사님이 충분히 설명했지만 공공의 부담도 없고 그 충분히 이제 주민 자치에 의해서 이제 주택 관리가 이제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좀 이 관계가 단절된 그 주거를 넘어서서 이 공동체 기반으로 공동체 주택 이런 이 협동조합 주택 설립을 할 때 기본적으로 다 공유 공간들이 이제 확보를 하는데, 그때 이 주민 자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지역사회 서비스 목적의 근생 공간을 갖다 이제 결합을 시키면은 이 주택협동조합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 지금 상실된 공유지 회복을 하고 주민 만족도 제고 일자리 창출의 이제 기회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기대 효과를 이렇게 됐을 때 좀 기대 효과는 정말 주택 문제를 홀로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점점 많은 시민들이 자도적 협력을 통해서 집을 가능한 주거를 제공한다. 그래서 나의 필요와 형편에 맞는 이웃과 함께하는 집이 가능하고, 그 주거 공공성 회복을 위한 민간 협력 주거 전환 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이 내 집에 집착하는 이제 이 주택 시장의 소비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이제 우리 마을을 만드는 이제 그 도시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 도시와 마을이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어울려서 삶이 있는 이런 마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시민의 힘으로 당당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 오늘 이 세미나의 주제인 주택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정체성 요 사이의 접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발표와 토론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신 덕에 저희가 인제 참여해 주신 다른 분들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 그리고 아마 인제 발표해 주신 김난수 이사장님이나 김수동 이사장님으로부터 이제 좀 의견을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의응답을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스테이 별내 같은 경우에 인제 입주를 하기 시작한 지 인제 채 1년 정도 인제 1년 정도 돼 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잘 운영되고 있느냐? 뭐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그 SNS를 통해서 보니까 주민들의 그 주택 관리나 뭐 공동체 활동 이런 것도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거기 안에 술 빚는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걸리를 빚는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술이 잘 익었다고 선물을 받았다고 누군가가 올려놓은 걸 봤는데, 네,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고, 여기는 아무래도 위스테이 별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집 자체를,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나 이쪽 부분에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초기에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주축이 되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그 과정에서도 주축이 되어서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고, 그래서 입주 이후에도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질문들 정리하시는 사이에 이제 위스테이 별내 이제 물어보셨는데, 우리 누님이 거기 사세요. 우리 누님이 독거노인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도시형 생활주택, 네, 그런 곳에 사시다가 위스테이 별내 가셔서 너무 좋아하세요. 이웃들하고 이제 어울리고 그 카페에서 일도 하시고 보니까 위스테이 별내는 그 경비하시는 분이나 이제 아파트를 운영 관리하시는 일들을 다 그 조합원들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운영 자체가 갑질이라는 게 이제 좀 불가능할 정도고, 그다음에 워낙 이 커뮤니티 활동들이 이제 이 건축 전에 많이들 이런 좀 그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아주 활발하게 이제 그 좋은 이웃으로 잘 살고 있어서 정말 그 이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그 협동조합형 아파트라는 사회혁신 실험에 충분히 대단히 의미 있는 실험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팅방에 종부세 문제 해결이 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건설형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건설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 주택들을 사고 산 주택을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이 주택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종부세 폭탄을 맞아서 모 주택협동조합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공공의 참여라고 하면 토지나 자원을 제공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뭐 그렇게 토지를 임차해 준다거나 자금을 빌려주거나 하는 거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협동조합이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자금의 문제나 뭐 주택, 그러니까 토지 확보의 문제들은 일부 인제 해결을 좀 해서 좀 더 쉽게 협동조합이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게 된 점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거 이외에 특별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이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제일 마지막 질문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반영하는 방안이 있느냐. 글쎄요. 아니,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택지 개발 사업 할 때 뭐 좀 줄을 그어서 여기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라. 뭐 또는 뭐 공공지원형 민간 임대주택, 그러니까 위스테이처럼 뭐 그런 주택으로 하겠다라고 아예 이렇게 줄을 그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할 때에 임대주택을 몇 퍼센트 이상 이렇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협동조합 주택을 공급하라고 뭐 정책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들을 해볼 수 있긴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토지 있는지 관련해서 이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터무니없는 집 사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순수하게 이제 민간에서 시민들 자발적으로 이제 그 시작됐던 케이스고,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한 시민들 한 180명 정도가 한 8억 정도 이제 그 기금을 모아 주셔서 청년들 이제 그 전세 임대주택이지만 한 10호 정도로 이제 공급을 해서 한 7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1인당 주거비 평균 10만 원 내외, 10만 원이 안 되는 집도 있고 10만 원이 약간이 넘는 집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매우 이제 그 이 저렴한 이 주거비로 이제 그 공동체로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 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작은 실험이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터무니없는 집 그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정말 이제 주택협동 지금 오늘 발제 그 제가 토론 자료를 정리했던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주택협동조합의 운동으로서 좀 그 이 확대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좀 그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아직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좀 오늘 뭐 이 토론 자료로 그 이야기하고 이제 몇 군데 이제 좀 뭐 그 하나의 이제 좀 이 상상처럼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형태이지,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좀 추진하기 위한 어떤 이 행보가 시작되지는 아직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학회에서 이제 그 주택협동조합, 협동조합 그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좀 뜻이 좀 잘 모아져서 주택협동조합 그 사업자들이나 이렇게 그 관계자들이 이렇게 좀 한번 좀 이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좀 이 움직임이 한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한테는 있지요. 네. 최근에 동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연구와 관련해서는 사실 좀 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공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SH공사가 공급을 하고, SH 이후에 이제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휙 넘어갔는데, 노원구에서 이지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에너지 제로 주택에 이제 공급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로 공공이 직접 그러니까 관리 방식으로 주택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거는 좀 무겁다, 또는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이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에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은 경향들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 주택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공급되는, 그러니까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좀 너무 무겁게 공동체를 운영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공공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보다는 조금 이제 사회주택이나 공동체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연구들이 훨씬 더 많이 진행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협동조합과 관련돼 있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뜸하지 않나,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사회주택이 좀 더 이슈화되다 보니까 사회주택과 관련돼 있는 연구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협동조합이 있는지 이 협동조합 리스트를 쫙 보고, 그다음에 이 협동조합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 있는지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의외로 집수리 사업이나 뭐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주택협동조합들이 꽤 있어서, 충분히 협동조합이 사업적인, 그러니까 집수리 사업과 관련돼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축적한다면 충분히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조합. 지역주택 조합 문제는 뭐 따로 설명 안 들어도 이제 너무나 이제 그 문제가 많다는 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지금 이제 이 여당 대표가 이제 그 브랜드로 내세우는 뭐 누구나 집 같은 경우가 구조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지금 이 현재 정부나 그다음에 이제 공공에서
이 사회적 소유나 공유나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전혀 없다라고 이제 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주택협동조합이 이만큼 온 거는 철저하게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 온 것이고, 근데 지금 그런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는데 그런 그 이 주택시장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또 정치인이 이제 또 이 독자적으로 이제 자기 브랜드를 좀 만들겠다고 나섰다라는 것에 상당히 참 이 분노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토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사업비를 막 쓰고 문제가 안 되면 이게 사업이 이제 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면은 이제 그걸 이제 조합원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고. 근데다가 이제 또 이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이 지역주택 조합도 그렇고 누구나 그 집도 그렇고 단순하게 이제 이 저렴한 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이제 이 홍보가 된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택 이 뭐 공동체성이라든가 이제 그 주거의 공공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주택협동조합의 이제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게 거주의 목적이고 이 정말 자산 이 재테크의 대상이 아닌 거고, 함께 지금 어울려 살아가는 이제 이 집을 필요로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공공성이 이제 명확하게 확보가 되고 그거를 이제 공공이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공공이 앞서서 변하기 이제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시민 주도로서 이제 뭔가 이제 좀 움직임이 있어야지 이 후행적으로 이제 이 공공도 변화하고 이제 좀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저도 최근에 이제 경험한 사례들이 좀 있는데, 일단 주택협동조합 만들어요. 그리고 지역주택협동조합으로 하려고 입주자들을 모집하고요. 모집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법적인 제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협동조합 그러니까 설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허가권을, 그러니까 설립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했을 경우에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재는 없지만,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몇 % 이상 확보해야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최근에 바뀌고 있어서, 뭐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뭐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허가는 내주시되 추후에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거나 입주자로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조심해서, 그러니까 좀 더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출자금을 내시거나 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린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김수동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투기의 하나의 수단, 뭐 이렇게 주택으로 돈을 좀 한번 벌어보겠다는 생각, 뭐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주택이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네, 마지막 질문부터 드리면, 충분히 협동조합 방식으로 CRC나 공동체 토지신탁 이 방식으로 여기에 주택협동조합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현장에서, 그러니까 도시재생 요 사업하는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여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다. 왜냐하면 인식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뭐 CRC를 하더라도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은 일어나지 않고, 다만 집수리 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들로 접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어쨌든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집수리 사업부터 시작해서 아마 추후에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방에서의 활동들은 초기에 이제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제 공급하는 사례들이 조금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2, 3년 안에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주체들은 한두 주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앞에 네, 뭐 보면, 주택협동조합 이제 뭐 이주 관련된 이제 이상윤 선생님 질문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택협동조합 참여는 이제 그 정주 계획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사정 뭐 다양한 사정이 이제 변수나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합원 지위를 이제 그 이 양도양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이 주거 이동이나 그런 게 뭐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 그 옛날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도시계획 공부하고 있는 서동규라고 합니다.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그래서 김수동 선생님께 질문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조직적인 차원의 전략으로서 좀 연합회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공동의 자원을 좀 운동성을 가진 그 주택협동조합을 확산하기 위한 어떤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 출자 운동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되게 인상 깊고 공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좀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좀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 좀 시작을 여기서부터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염두에 두신 게 좀 어떤 게 있는지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렇다면 저희들 그러니까 주택협동조합 운동에 있는 저희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라고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이게 위스테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더함이라는 회사가 좀 뭐 역할을 하긴 했지만 이런 어떤 주택협동조합이라는 기회가 생기기까지의 어떤 그 여러 실험들과 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 입주하신 분들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 활동을 했던 분들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역량이 또 모여서 만들어진 어떤 좋은 사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진 지금 어떤 역량이 어느 정도라고 좀 생각하고 계신지 이렇게 두 가지 궁금합니다.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터미네이너지 같은 경우 이제 한 3년간 정말 어떻게 보면 양적인 이 성과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시민의 힘이 이 시민 자본의 힘이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뭐 출자자들이나 이제 그 청년들이나 이제 같이 이제 협업하고 이제 운동성을 가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H에서 이제 이 빈집뱅크 사업하고 정말 기존의 이제 이 사회적 주택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요구했던 중요한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형태로 뭐 민간 협력 사업도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사회적 금융 상품으로서 이제 복성을 신협하고 이제 이 터무니있는 소셜 대금이라는 이제 이 시민들이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좀 이 출자할 수 있는 형태의 상품화도 개발이 되고 근데 지금은 요즘 뭐 사회연대 기금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회적 경제 주체 그다음에 이제 주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주체들이 여기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시작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공이 앞장서서 변화하기도 힘들고 이제 공공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부분은 항상 시혜적이고 이제 그런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시민들이 일정 기근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걸 좀 앞장선다고 하면은 정말 시민들도 적지 않은 참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주택협동조합이 뭐 짧으면 짧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벌써 이제 수년 이 정도 이렇게 활동을 이어왔고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데 개별적에서 활동들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걸 좀 함께 연대해서 함께 이제 좀 시민운동 성격으로 좀 발전시킨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서 압박받고 있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저는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열띤 토론까지 오늘 이제 쭉 진행을 해봤고요. 사실은 더 많은 논의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누는 시작점으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월 25일에도 이 협동조합 정체성,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역할, 오늘 특히 삶의 기본적인 필요로서의 주거와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25일에는 노동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같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논의도 앞으로 더 다양한 자리에서 확장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세미나를 마쳐볼까 합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발표와 토론 맡아주신 두 분 이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